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3 대학 수학용 시험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제 총평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의 수학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 총평과 그리고 이 학습 전략을 듣는 우리 수험생들은 바로 내년 2024를 바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자, 내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의 총평과 그리고 학습 전략 바로 이 시간에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의 일부, 즉 첫 번째는 선생님이 총평과 그리고 이번 수능 어떻게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해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번 수능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원 그리고 수학2가 어려워졌고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등급 컷만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에 따라서 1등급 컷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2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내려가는 이 차이는 비슷한 여러분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일단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보다는 항상 등급 컷이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세 과목 모두 다 뭐요? 1등급 컷이 90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그래요. 어려웠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확률과 통계 88, 그리고 미적분은 85, 그리고 기하는 86. 자, 이 중에 이제 미적분이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될 텐데 미적분이 보통 이제 이과 학생들만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이번 여름일에 미적분을 본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문과 학생이지만 상대적으로 미적분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더 점수에 유리하다라는 점 때문에 문과 학생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이과 학생들만 있을 때보다는 등급컷이 조금 더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더라도 어차피 어떤 여러분 선택 과목이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2024 여러분의 수능에서도 조정이 될 겁니다. 이 조정은 분명히 수원수투는 앞으로 강세에 어려워질 거고요. 선택 과목은 유불리가 없게 여러분 평준화해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난이도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끌어올렸던 바로 과목, 바로 공통 과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수학원 수학2가 될 텐데요. 자, 2024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고3 우리 수험생 여러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거. 바로 이래 수학원과 수학2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이었습니다만 내가 제대로 여름에 공부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반성하실 필요가 있겠고 내년 여름 수능에도 역시 수학원 수학2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준킬러의 난이도가 킬러급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여지없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특히 올해는 수학1이 쉽게 출제가 되고 수학2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마지막 우리가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적중시켰는데요. 뭐 그거는 6월과 9월 바로 이래 시험의 난이도 즉 문제를 여러분 살펴봤으면 다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수학원 난이도 많이 그래도 쉽게 출제가 되는 반면 수학2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이 수학2가 어려워지는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과와 문과의 난이도를 없애기 위해서이지요. 즉 공통 과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이요. 자, 이 선택 과목은 분명 작년 수능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문제는 이 선택 과목에서 어떠한 단원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여러분 기조도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 선택 과목의 킬러 문제, 이 킬러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저 등급을 나는 꼭 맞춰야 되든 아니면 나는 정시라서 최대한 등급을 끌어올려야 되든 모든 여러분이나 우리 수험생들 선택 과목은 완전 학습하셔서 다 맞는 전략으로 가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여러분의 문제도 역시
선택 과목별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확통이나 미적 29번, 30번 다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원 수투보다는 쉬운 문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좀 곤란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 여러분 30번이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로 나오고 기하만 조금 예외적으로 22번인데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시간 안배, 이것 또한 역시 실전 능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고 마지막 파이널 학습하실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름에는 킬러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올해 여름에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몇 번으로 선생님 꼽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은 단연코 14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여름에는 14번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여름에나 틀렸던 여름에나 문제들, 즉 더 많이 틀렸던 문제들은 오히려 이 뒷부분 22, 29, 30에 있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해설 강의 이제 선생님이 총평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하겠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해설 강의를 보시더라도 마지막 여름에는 킬러 문제들보다 오히려 가운데 있는 중킬러 문제들의 난이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간 안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뽑은 킬러 문항은 이렇게 5문항 한번 꼽아봤어요. 자, 공통과목 선생님이 문항별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유형 분석 쭉 선생님이 해가지고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는 한번 우리 친구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2부 수학 영역 학습 전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여러분 수학 영역 학습 전략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자, 먼저 첫 번째 1번이 뭐 다른 여러분이나 점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수능 문제,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모든 여름에는 단원에 대한 개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문제를 여름에는 풀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일단 이번 2024 여름에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학습 전략. 먼저 첫 번째 여름에는 1번은 개념에 대한 완전 학습입니다. 자, 모든 여름의 개념이 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여름에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느 개념이 중요하다 또는 중요함이 덜하다라는 것은 출제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래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즉 빈출도가 떨어졌던 여름의 개념 또한 역시 이번 여름의 수능에서 다수 여름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완벽한 여름의 개념에 대한 완전 학습을 출제자가 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조는 바로 2024 여름의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 중킬러다 킬러에 대한 구분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즉 여러분의 중킬러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의 맨 마지막 뭐 15번 그리고 뭐 21번, 22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의 이 문제의 난이도는 많이 그래도 다운되었습니다. 즉 준킬러, 즉 이 준킬러 부분이 오히려 우리 수험생들에겐 수시를 준비하는 특히 즉 최저 등급을 노리는 우리 친구들에겐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의 킬러는 우리 친구들이 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준킬러는 꼭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2024 여러분의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이 준킬러 부분에 대한 학습력을 꼭 키워주셔야 되겠다는 거 꼭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여러분의 수원수투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 친구들이 선생님 수원수투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 비중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여러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재학생과 그리고 N수행 학생들이 조금 다를 텐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 30, 수원수투, 즉 공통과목 70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와 유형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라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얘가 바로 40이 되고 얘가 60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향해서 가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비중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30%는 더 다운시켜서 20% 정도로 가져가고 얘는 80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 과목 싸움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의 수원 수투 싸움이고 이 선택 과목을 아직까지 개념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빨리 학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수원 수투는 내신 여러분의 기간, 내신 기간에 선택 과목을 봐. 그러니까 나는 선택 과목에 집중할 거야. 이런 친구는 마지막 여러분의 수능 때 수학을 여러분의 최저 등급으로 갖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원 수투는 끝까지 여러분의 70 내지 80 정도의 학습량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번 여름 2024 수능을 준비하는 전략 중에서도 전략이다 라고 선생님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이외에 더 디테일한 그래 이제 개념은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리고 유형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준킬러와 킬러는 어떻게 잡아? 이런 여러 부분들은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해설 강의까지 완전 학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치르게 될 2024 여러분 수능에서도 이번 2023 여러분의 수능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내년도 여러분의 커리큘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